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시죠? 이번 주는 11월 3주차였는데 이번 주 주식 시장은 그래도 나름 괜찮았습니다. 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번 주에 이번 주에 세 가지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 이벤트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먼저 하나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이었죠. 14일에 미국 10월 CPI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전년 대비 3.2% 상승한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상치가 3.3%였는데 예상치보다 하회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표가 나오고 나서 미국장이 아주 뜨겁게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걱정거리가 뭐였냐면 셧다운 이슈였는데요. 17일이 만기였습니다. 이번에도 내년 예산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시간을 조금 벌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셧다운까지 가지 않고 임시 예산안을 가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셧다운 이슈도 잘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정상회담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뚜렷하게 무슨 결과물이 나왔던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군사적으로 보면 서로 소통하는 창구를 다시 열어놨다 뭐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경제 측면으로 보면 미국이 대수출 통제를 이번에 조금 풀어주나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은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반도체나 전기차 관련돼서 뭔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런 경제 부분에서는 변화가 없이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것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도 이번 주 세 가지 큰 이벤트 중에 두 가지를 무사하게 넘겼으니까요. 주식시장이 좋았는데 한국장도 이번 주에 2.2%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2469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2500포인트 다시 한번 트라이 해주길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저의 계좌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번 주에 SK텔레콤을 120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제가 경자일기 말씀을 드리고 SK텔레콤 처음 매도한 것 같은데요. 수익이 거의 나지 않았지만 SK텔레콤을 왜 정리했냐면 이제 4분기 배당금을 받아야 되는 타이밍이 왔잖아요. 현대차를 투자하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SK텔레콤을 매도를 하고 이 매도한 금액으로는 현대차를 매수를 하였습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MSCI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SK텔레콤은 이번 MSCI에 다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까지 리밸런싱이 되게 되는데요. 패시브 펀드 자금이 약 1,500억 원 정도 더 들어온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매매 동향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담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대차 관련해서도 제가 지난번에 별도 영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4분기 배당금이 7,100원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7,100원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4분기 배당 수익률만 6.6%입니다. 그리고 7,100원을 배당하면 연간 배당금이 1,100원인데요. 배당 수익률이 9.4%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유업이 현재 주가로서도 충분히 투자를 해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유비도 이번 주에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저번 주까지 10만 3천 원 정도에서 주가가 횡보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10만 8천 원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왔고요. 전 고점이 11만 5,900원이었는데 이제 전 고점까지는 7%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 잔고를 보면 저번 주보다는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지금까지 SK텔레콤이 제가 가장 많이 매입한 금액이었는데요. 이번 주 SK텔레콤을 매도하고 현대차를 추가로 매수하다 보니까 이제 포트폴리오 중에서 현대차 비중이 가장 커졌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 2.8%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고요. 리츠 두 종목이 이번 주에도 주가가 조금씩 더 올라왔는데 어느덧 이제 마이너스가 4%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평단가 근처까지 올라와 주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삼성화재도 1%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고요. ETF 두 종목은 아직까지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담았던 타이거 나스닥100 커버드 콜은 주가가 9,500원 이하로 떨어진다면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릴 생각인데요. 먼저 삼성화재입니다.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3분기 실적을 정리를 해보니까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가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24% 늘어났고요. 순이익은 26%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도 실적이 좋았지만 3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센과 비교를 해보니까 컨센 대비 실적은 부진했는데요. 영업이익은 컨센 대비 11%가 적었고 당기순이익은 16%가 적었습니다. 증권사들이 컨센을 너무 높게 잡았던 건 아닌가 싶기는 한데 여하튼 컨센으로 보면 3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분기 누계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은 전년보다 4% 늘어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24%, 순이익은 27%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특별한 변수만 없다면 삼성화재 올해 실적은 전년 대비 큰 폭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삼성화재는 제가 지난 8월에 한국의 배당 귀족주로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데요. 19년부터 22년까지 4년 연속 배당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올해 실적 말씀드렸지만 올해 실적도 전년보다 더 좋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니까요. 저는 전년 배당금보다 1,200원 정도 더 늘어난 15,000원 정도 배당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예상대로 4분기에 15,000원을 배당한다면 현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은 8.1%입니다. 배당 수익률로만 보면 탑티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배당금이 늘어나는 종목이니까요. 저는 이런 부분이 좋아 보여서 현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지스 밸류리츠가 하반기 배당금을 공시를 했습니다. 이번 하반기 배당금은 201원으로 공시를 했는데요. 200원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보다 1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지스 밸류리츠는 배당금을 주주총회 일주일 뒤에 지급을 하거든요. 주주총회가 11월 29일에 열리니까요. 배당금은 12월 초에 지급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지스 밸류리츠는 내년까지는 반기당 200원씩 총 400원을 배당한다고 운용사에서 미리 고지를 했죠. 그래서 내년까지 배당금은 반기당 200원이 유지된다고 생각을 하고 25년부터 아마 배당금이 축소될 것인데요. 배당금이 얼마나 축소될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현주가 기준으로 내년 배당금 400원을 받는다면 배당 수익률은 9.2%이니까요. 리츠 종목 중에서도 배당 수익률은 높은 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외 계좌는 간단하게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미국 나스닥도 이번 주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고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일단 현재 미국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TQQQ, SQQQ를 절반씩 담고 있는데요. 현재 나스닥 지수를 보면 거의 전 고점까지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 고점을 돌파할지 다시 미끄러질지 몰라서 그냥 양 포지션을 반반씩 담아두었고요. 어쨌든 한쪽 포지션에서는 수익이 날 테니까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온다면 그걸 정리하고 나머지 포지션에다가 물을 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익금의 절반으로 JEPQ를 한 주 추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키움증권 계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 지수 양 포지션을 다 매수를 해두었고요. 여기는 수익이 조금 더 크게 나서 이번 주에 JEPI, JEPQ 각각 한 주씩 더 추가로 매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부터 기말 배당 기준일이 12월 말이 아닌 종목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서 다음 주 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